대구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대구처럼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한두 개 공공병원, 공공병상 상당수를 더 확충한다 하더라도 민간병원과의 어떤 관계, 협력,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력이라기보다는 공공 시스템이 민간 기관과 자원,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충분히 돼 있지 않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공공하고 민간과의 연결고리가 잘 없고 민간 기관도 노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한 이제 시점에 공공 분야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중심이 돼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전체를 어떻게 잘 조정하고 활용하는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준비를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후유증도 상당히 크죠. 뭐 의료 문제, 검진 문제, 확진자 문제, 관리 문제도 있지만 지금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이거는 지금 표현이 코로나 갑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갑질이라기보다 감염병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이제 사회경제적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대규모 실직 사태, 그리고 이제 비정규 노동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임금 손실이 있고 뭐 경우에 따른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고 뭐 자영자 이런 경우에는 또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이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실직률이 20%, 30%까지 지금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한국은 그보다는 덜 하겠지만 대단히 큰 사회 경제적 파장이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사회적으로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러 수당 문제 또 재난지원금 또는 고용주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대단히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안다고 하더라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이제 지식으로만 가능성으로만 생각했지 뭐 사스 메르스를 거쳤지만 이 정도 대규모로 이 정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준비는 충분히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직한 지금 진단일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코로나가 미친 영향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보건의료 또 뭐 복지까지 해서는 일단 차별 문제, 불평등 문제, 기본적인 권리 보장 문제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다. 짐작하거나 알고 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규모 환자가 생기는 특히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대규모 환자가 생길 경우에 충분히 준비가 잘 돼 있냐. 근데 이제 이거를 확장하면 지역별로 태세가 잘 돼 있냐. 뭐 역학조사관 또는 검사 이런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가 드러낸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량 환자가 생기거나 또 지역별로 대비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게 되니까 이른바 비약물적 요법 또는 사회적 방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단히 유명해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팬데믹 또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표준 대응법처럼 돼 있는데 지금 해보면서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지금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금 이슈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방역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회적 방역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또는 보건 영역 바깥에서의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또 일반 시민들이 보통의 어떤 감염병, 보통의 질병에 비하면은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또는 참여형으로 이 방침을 또는 실천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점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약 문제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데, 제가 요번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참 이해를 못했던 건 뭐냐 하면, 개학 문제를 할 때 학생들과 전혀 이 의견을 듣거나 상의를 하거나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 행태, 위험 요인, 그건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학생들이 학교 개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 저는 아주 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방역이나 감염병 관리 이런 것들이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상상력이 거기 이르진 못했지만, 전형적으로 이 학생 또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고 지역별로 지역에 맞춤형의 어떤 방역 대책 또는 영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원론적으로 본래부터 많이 이야기하던 보건이나 건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참여, 시민 참여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아쉽고,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작업치료사 여러분들도 뭐 병원이나 또는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각 기관별로, 병원별로 사실 방역의 여러 단계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참여를 하고 안을 내고 그리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역 모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방역 모델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 참여형 방역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앞으로 아마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합해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불평등 또는 권리가 이제 더 중요해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장애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에도 직장이 어떻고 노동 조건이 어떻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조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바로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뉴노멀 논의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직장은 이렇게 될 거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될 거고, 뭐 온라인 학회가 뭐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 걱정스러운 게, 뉴노멀이라는 거는 저절로 오거나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뉴노멀이 있다면 아마 올드노멀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있던 노멀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그거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뭐 생각이든 행동이든 또는 사회적 조건이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퇴근 시간 넘어서 장시간 근무하는 게 뭐 한국 그 회사들의 올드노멀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병원에서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게 올드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뭐 병상
병상 간의 거리가 좁고 뭐 너무 면적이 부족해서 앞으로 아마 감염병을 대비하면 그렇게 하기 힘들 거다. 뉴노멀로 가야 된다. 그런데 면적이 좁고 복잡복잡하고 뭐 장시간 근무에다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것이 그게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올드노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사회적 요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힘의 관계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고용주하고 직장인 사이의 힘의 어떤 균형으로 보면 장시간 근무하라고 그러는데 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장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노멀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땡하면 퇴근한다. 또는 병원의 면적을 뭐 어떻게 해서 널찍널찍하게 한다. 또는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감염에 대한 조치를 철저하게 한다. 이게 저절로 되겠냐는 겁니다. 돈이 없거나 또는 뭐 병원이 수익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그 사이에 발언권이 약했고 그거를 성취할 힘이 없었던 것 결과가 올드노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힘의 관계, 힘의 균형이 바뀌지 않으면 뉴노멀이 저절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전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마 병원이나 또는 여러분 작업치료사 작업 환경이나 이런 데서 봐라 말이야 이제 코로나 때 뭐 이런 문제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뭐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올드노멀이 문제가 많고 이번에 다 드러났지 않냐. 뉴노멀이 가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뉴노멀이 되지 않는다. 저절로 불평등이 줄거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인력이 확충되고 뭐 감염병에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된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기를 기다리면.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구조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 힘의 관계든 이런 그 관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가 바뀌어야 바람직한 어떤 이 미래로서의 뉴노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감염에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 또는 장애인 또는 환자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뭐 근로 환경은 어떠냐, 뭐 여러 아마 이슈들이 있고 아마 뉴노멀로 가야 된다라는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오진 않는다. 노력해야 된다. 그냥 노력하는 정도로도 부족하고 그 올드 노멀을 불가피하게 초래했던 그 구조, 힘의 관계를 바꾸기 위한 그리고 힘의 관계를 변동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뉴노멀이 아마 몇 가지라도 실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